안녕하십니까. 이제 1부를 끝내고요. 2부에서는 객체 지향과 자바 언어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1부에서는 자바 언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자바 언어의 특징, 자바 플랫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요. 1부의 2장에서는 이제 자바 개발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또 실제 자바 애플릿 프로그램과 자바 응용 프로그램을 실제 작성하고 하는 법을 JDK를 설치하는 법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했습니다. 자, 2부가 이 책의 핵심이라고 제가 이 책을 소개하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부에서는 3장의 객체 지향의 개념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이 여러분들이 강의를 열심히 들어야 되겠습니다. 4장은 5장은 자바의 기본 구조와 자바의 제어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특히 C 언어를 한 사람들은 굉장히 쉽다라고 보여지겠고, 저는 여러분들이 C 언어를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실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7장, 8장, 9장, 10장은 이제 자바 언어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자바 언어에서 이 클래스를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부분, 상속 문제는 어떻게 자바 언어에서 표현하느냐, 9장 인터페이스와 패키지, 그 다음에 자바 언어의 특징인 자바 언어가 강하다 그랬죠. 예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10장의 멀티스레드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3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객체 지향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객체 지향은 항상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절차 지향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3.1절에서는 일단 객체 지향과 절차 지향을 비교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죠? 그런 다음에 객체, 클래스, inheritance, encapsulation, message, 그 다음에 폴리모피즘이라고 하는 다형성. 자, 이러한 용어가 다 생소하시죠? 자, 이러한 용어에 대한 정확한 데피니션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객체 지향 언어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폴리모피즘이라는 개념이 좀 어려운데,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형변환이 되고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에 저 클래스에 왜 이 객체가 할당이 될 수 있을까? 저 클래스 타입의 변수에 어떻게 이 객체를 할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을 미리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3.8절에서는 객체 지향의 개념과 자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자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배우지도 않고 배우진 않았지만 일단 객체 지향에 이런 개념이 있다는데 이게 실제 자바 언어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는 것이, 그 감을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8절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객체 지향과 절차 지향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객체 지향과 절차 지향. 일단 그러면 객체 지향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느냐 하는 것을 알게 돼야 되죠. 자, 객체 지향 전에 이미 절차 지향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절차 지향에 해당되는 언어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C나 포츄란이나 파스나, 그죠? 그 다음에 코볼이나 또는 베이직이나 이런 언어들, 과거의 언어들인데 이런 언어들은 전부 다 절차 지향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객체 지향 언어가 나왔느냐? 여기서 딱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재사용과 독립성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소프트웨어 모듈의 재사용과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객체 지향이 등장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재사용이라는 말은 뭐고 독립성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자, 일단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를 살펴보죠. 하드웨어 같은 걸 한번 살펴보세요. 자, 자동차를 하나 만듭니다. 자동차를 새로 만들어요. 새로 현대자동차에서 디자인을 한다면 껍데기도 새로 만들어야 되겠고요. 엔진도 엔진을 한번 보죠. 엔진을 설계를 합니다. 다른 차와는 달라야 되겠죠. 그런데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은 수천 가지가 들어가겠죠. 부품을 하나씩 따지면. 그러면 이 수천 가지의 모든 부품들이 과연 다 새로 디자인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현대자동차에는 미리 만들어놨던 그랜저 엔진 부품, 엑셀 부품, 엑센트 부품, 소나타 부품 등등이 있을 거라고요. 이러한 부품들이 새로운 차를 디자인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될 것이다. 그러면 부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볼트가 하나 있다. 간단하게 볼트도 부품이니까 볼트가 이렇게 생긴 게 있다. 이 부품은 엑셀에도 들어가고 그랜저도 들어가고 소나타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부품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스펙이 똑같죠. 하나죠.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에 재사용이 됐다라는 개념이죠. 자, 하드웨어 쪽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이제까지 짰던 프로그램들이나 지금 하고 있는 객체 지향이 아닌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자, 그런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프로그램을 하나 짰어요. 자, 그래서 잘 썼어요. 그 다음 일을 할 때, 새로운 일을 할 때, 과연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다가 쓸 수 있느냐, 이게. 물론, 뭔가를 바꿔서 쓸 수는 있어요. 그죠? 바꿔야 돼요. 이건 그냥 새로 짜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를 뭐라 그래요? 지금의 사회를 소프트웨어의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소프트웨어 위기가 도래한 이유. 자,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죠. 자, 이런, 제가 지금 선이 잘 안 거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프트웨어, 컴퓨터가 개발되고 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의 요구는 이렇게 그래프가 급격하게 높아져 가고 있어요. 컴퓨터가 발전을 하니까. 그런데 그 소프트웨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소프트웨어 기술,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뭐 이런 것들과 연관되겠죠. 이런 것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밖에 증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갭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회를 소프트웨어 위기다. 그죠? 소프트웨어 위기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달라는 요구는 너무너무,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니즈는 많은데, 그것을 실제 개발할 수 있는 기법.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항상 새로 만든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소프트웨어의 한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모듈을 어떻게 하면 재사용할 수 있냐. 한 번 짠 프로그램을 그 다음에 그대로 가져다가 그냥 쓸 수 없느냐 이거죠. 이런 개념으로 객체 지향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객체라는 것으로 모델링을 하자. 그리고 객체를 여러 개 두자. 그러한 객체들을 나중에 여기에도 써먹고 저기에도 써먹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객체는 다른 객체와 연관성이 거의 없어야 돼요. 독립성이 보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그죠? 자꾸 연관이 되면 이걸 갖고 오면 그것도 같이 갖고 와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재사용과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객체 지향은 등장을 하게 됐다. 물론 자바라고 하는 언어는 완전한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이전에도 자바라고 하는 언어 전에도 객체 지향 언어 있었어요. 객체 지향의 효시라고 불리는 스몰톡이라고 하는 언어. 그죠? 그 다음에 FL. 그죠? FL이라고 하는 언어, 그 다음에 액터라고 하는 언어, 뭐 이런 언어들이 있었어요. 이런 언어들은 대부분 연구용으로는 많이 쓰였어요. 우리 대학원 같은 데서 또는 학자들에 의해서. 그렇지만 대중화되는데, 대중화된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대중화된다는 의미는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 필드에서 많이 쓰인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렇게 되기는 실패한 언어들이라고 보여져요. 자, 자바라고 하는 언어는 최초로 대중화된 객체 지향 언어다. 이렇게 제가 앞에서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객체 지향은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객체 지향이 등장을 했다. 그럼 이제 객체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객체. 이제까지 객체 지향에서 객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객체를 정의해 보자. 자, 객체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객체는 효율적인 정보 관리를 위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분류하는 개념적인, 논리적인, 개념적이고 논리적인 단위가 바로 객체다 이거죠. 자, 객체라고 한다는 것은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뭐 20K가 객체 하나의 크기가 20K로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냐. 이것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객체를 뭐 40K로 하든 200K로 하든 10K로 하든 즉 독립성이 보장되는 범위의 크기를 가지게 돼요.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객체라는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 하여튼 여기에서 정의하기는 효율적인 정보 관리를 위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분류하는 개념적인 단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자, 4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객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개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꼭 읽어보세요. 그죠?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이야기를 제가 써놨는데 그 부분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일단 객체지향과 절차지향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간이니까 일단 객체지향과 절차지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객체지향 대 절차지향. 그러면 절차지향은 도대체 뭐냐? 데이터 구조와 그 데이터를 변화시키는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데이터 구조와 그 데이터를 변화시키는 알고리즘. 자,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바로 절차지향이에요. 절차지향.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이 전형적인 자, 절차지향 프로그램에 함수들이 쭉 있어요. 그죠? 함수들이 있고, 가운데에 공유 데이터가 있어요. 만약에 이 공유 데이터의 포맷이 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유 데이터 포맷이 변했으니까 공유 데이터를 다루는 함수들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죠? 굉장히 커다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러한 함수들이 얘한테 의존적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쓸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절차지향에서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시를 했어요? 절차지향은 어떻게 표시했습니까? 데이터 구조와 그 데이터를 변화시키는 알고리즘이다. 그러면 객체지향은 뭐냐 이거죠. 객체지향은 객체들로 독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립된 객체들이 메시지를 통해서 통신을 해요. 다른 걸로는 통신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객체는 고유의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메소드로 구성되는 것이 바로 객체지향이에요. 자, 그림으로 보면 이게 객체지향이란 얘기죠. 자, 이러한 객체 A, 객체 B, 객체 C가 이렇게 독립되어서 있어요. 각각의 객체는 지 데이터는 지가 가지고 있어요. 지 메소드 지가 가지고 있고, 그죠? 그러고 나서 프로그램은 어떻게 써요? 이 세 개의 객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에 세 개의 객체를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뭐를 연결을 시켜줘요? 요 객체와 요 객체 사이 관계를 이렇게 메시지로 정의하면 됩니다. 이 객체가 이놈한테 야 이러한 일을 해줘. 물론 그놈은 이 A라고 하는 객체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얘가 할 수 없는 일을 얘가 시킨다면 이건 에러죠.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에게 뭐라 그럽니까? 오늘 돈이 없어. 저놈한테 500원을 꿔야 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친구야 500원만 꿔줘라. 내일 줄게. 그 친구는 돈을 꿔주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죠? 저놈은 내가 옛날에 얘기해봤더니 돈을 죽어도 안 꿔주는 놈이야. 그런 애한테 대고 야 500원만 꿔줘. 이게 되겠습니까? 에러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과 똑같은 형태의 프로그램이다. 역시 A도 객체 B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이게 프로그램 끝이다는 얘기예요. 그죠? 프로그램 끝이다. 물론 이러한 원하는 객체가 라이브러리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하는 객체가 라이브러리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한 번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그걸 계속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새로운 차를 만들 때, 엔진을 만들 때 부품을 이 차에 쓰던 거, 저 차 쓰던 거 다 갖다 놨어요. 근데 요 부품만큼은 요 차에만 그대로 들어가도록 디자인을 해야 돼. 그건 디자인해야 돼요, 새로. 그죠? 그렇죠? 한번 디자인해 놓으면 요 차에 처음으로 쓰였지만 그 다음에 새로운 또 다른 차를 개발할 때 또 쓰일 수도 있죠. 그게 바로 객체라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셨나요? 객체지향과 절차지향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3.2절부터 다시 또 객체에 대해서 설명하겠고, 클래스, 상속 이런 것들, 즉 객체지향의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